아, 홍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홍대 근처에는 자주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홍익대학교 안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가 비탈이 좀 져서 힘들어요. 아, 나무가 학교가 오래돼서 뭐 플라타너스도 있고 식물원 같아요. 느낌이. 대나무도 심고 그러네. 아, 새소리도 들리고요. 사실 교정에만 들어와도 바깥이랑은 좀 전혀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저희 게스트분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려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바쁘게 지내죠. 지금 뭐 잠깐 딴 일들이 외부 일이 좀 바빠서 학교는 좀 휴식을 한 상태고요. 책도 쓰시고 계시나요? 예, 책은 지금 몇 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몇 개? 네. 여러 권 쓰시는 저는 이렇게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개 일을 벌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모더니즘이라고 한 책을 쓴 게 있는데 아, 네. 네, 그거를 좀 개정판을 하나 내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은 꼭 써보고 싶은 책인데 세계 인류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네. 보통은 다 이제 전쟁 중심으로 써가잖아요. 세계사를. 그쵸. 네. 근데 그런 전쟁 중심 말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네.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다르게 진화시키고 그게 또 다른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물 보면서 여행처럼 이렇게 기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건축가가 네. 원래 꿈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는지 몰랐고요. 아, 직업 자체를 모르겠어요? 예, 그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네.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제 주변에 일단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 제가 보통 자기 직업은 대학교 전공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예, 근데 보니까 일단 제가 싫어하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감기과 뭐. 네, 암기 과목에서 다 빼고 나면은 결국에 남는 건 건축가밖에 없어요. 근데 책은 원래 많이 읽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아, 쓰지는 더욱더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책 많이 읽지는 않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책은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뭐 끼친 책이라든가. 두 권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읽은 책인데 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아, 카프라치. 예. 네네. 그 책이 저는 되게 쇼킹했어요. 아, 어떤 지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철학은 국민윤리 시간에 배우고 과학은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개의 과목이 하나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가 되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대학원 때 읽었던 책인데 미치오 카쿠가 쓴 초공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초공간. 네. 네. 차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박스, 네. 4차원은 시간, 5차원, 6차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종이 위에 삼각형, 사각형, 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세 개가. 그렇죠. 네. 근데 삼각형, 사각형, 원은 서로를 쳐다보면은 선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3차원이면은 2차원을 완전히 이해가 가능한데 2차원의 존재면은 1차원으로밖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그거를 너무 쉽게 설명해 준 책이에요.
건축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그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취업하신 거예요? 진짜 한 이력서를 한 500개 정도를 뿌렸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나왔는데 지지가 안 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몇 달 없는데? 동안은 정말 그래서 거의 구직자 생활을 했는데 아. 할 일도 없고 해서 네. 또 멕시칸 그 구직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오락실 가고. 근데 그것도 운때예요. 그 당시가 이라크 전쟁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뽑는 거예요, 진짜. 이라크 전쟁이요? 네. 아.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하나 찾은 데가 제일 유명한 설계사무소였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첫 번째 직장이 이 홍익대학교가 제 첫 번째 직장이에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이 바로 이 골목에 있었어요. 아, 첫 번째 사무실이요? 그러니까 이 홍대 놀이터가 핵심이니까 여기서 가까운 제일 조용한 곳으로 찾았어요. 그렇구나. 사실 동네 책방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많아졌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학적으로나 뭐. 저는 되게 바람직하게 보는데 동네 책방은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약간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책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배려를 받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배려받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존중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조용히 하고 그쵸. 조용히 책보다 혼자 쉬었다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네 책방이 약간 도심 속에서 내가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내 서재 같은 느낌이 더 아, 들어요. 서재. 네. 제가 요 골목을 좀 좋아하는 골목이에요. 아. 저희 사무실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길이 되게 사각지대예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아, 이 번화한 곳에 비해서 약간 근데 확실히 여기는 사람 별로 없네요. 네. No, it sounds funny, but I just can't stand the pain. Girl, I'm leaving you tomorrow. Seems to me, girl, you know I've done all I can. 제가 이 골목이 좋은 이유가 이 계단이 있어서 그래요. 예쁘네요. 왜냐면 계단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네. 통과 차량이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도시들의 길들이 다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어가지고 네, 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외되는데 중간에 이런 계단이 하나 박혀 있으면 네. 사람들만을 위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서교동 자체 워낙 건물도 많긴 한데 뭐 좀 특징적인 게 있나? 다른 동네랑 다른? 여기도 이 길에 사람이 많은 이유가 양쪽에 가게들이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이곳의 특징은 가게의 폭이 좁잖아요. 필지가 되게 작게 무허가들로 지어진 집이었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이게 철길 위에 막 지어진 것들이었는데 아, 선생님 책에 보니까 그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네. 한국에 몇 분을 가야 공원이 나오는가 그것도 아, 예.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네네. 뉴욕은 한 1km마다 하나씩 공원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 한국은 대로변에서 인지 가능한 공원들이 4km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럼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길이로 4배인데 네. 걸을 때 뉴욕은 13분이면 걸어가는데 한국은 해보면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공원이잖아요, 거기. 선유도 공원 이런 데는 거기서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 말이. 되게 좋은 공원이 많은데 네. 걸어서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직장인들이 반차 내기 전에 못 가. 저는 어디 가면은 그 동네 벤치 숫자를 세봐요. 도시를 여러 도시를 다니면은 단위 면적당 벤치 숫자를 세보는데 네. 벤치가 가지는 의미는 이 도시 속에서 내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우리나라는 벤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뉴욕 같은 경우에 브로드웨이에 네. 950m 구간에 벤치가 170개가 있어요. 해보셨어요? 네. 근데 네. 서울 같은 신사동 가로수길은 벤치가 3개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도시는 다 앉으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서 앉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아, 뭐 커피를 마시든가 뭐 물건을 산다던가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아도 네. 사실 다른 추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트럴파크 와보셨어요? 네. 연트럴파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연트럴파크요? 네네. 여기 되게 독특한, 여기 옛날에 철길이었던 거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이게 철길이었으니까 네. 사실은 되게 제일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주변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네. 안 좋은 주택가가 형성이 됐던 곳인데 갑자기 역전이 된 거잖아요. doesn't need to. She's had her share of compliments and lies. She says, "Come turn off your radio and let's go dancing. We're far too young to sit at home all night." 교실멘트 이런 건축이라던가 네. 건축물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건축이 가지는 의미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원도 사실은 철길이었을 때는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커넥터 역할을 했지만 그렇죠. 오히려 그게 없어지면서 그 두 점을 연결하는 건 없어졌지만 대신에 좌우의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 그러네요. 공원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네. 마당이 만들어진 거니까. 특히나 요즘 시대에 공간의 의미가 점점 커지는 이유가 네.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요. 음, 근데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배경이 맨날 바뀌면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네. 풀빌라에 가서 사진 찍으면 나 되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막 개츠비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시간당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그거를 디지털로 화해서 내 사이버 스페이스 나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 셀카 사진이 디지털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사진 찍고 싶어서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 가고 네. 카페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거고 맞아요. 사진이 잘 나오는 데를 찾아가고. 카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도 카페 한번 가가지고. 네, 그러시죠. 더운 데 가서 네. 시원하게. 와, 오늘 햇빛이 진짜 강하네요. 네. 이거 쨍한 가을날 햇빛인데. 네. 옥상에 전세 냈는데요, 여기? 오, 너무 좋은데? 와. 아, 저희 사무실 옥상도 이렇게 만들려고요. 아, 좋겠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좋아요. 근데 이런데 이제 홍대라던가 대학가에는 원룸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원룸이 많은 공간에 이렇게 또 채워지는 건물이나 뭐 가게들도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케이스인데 방자 들어간 게 많죠. 노래방, PC방, 멀티방, 게임방, 찜질방 뭐 이래서 방이 들어간 것들이 결국에는 그 장소를 시간당 빌리는 비즈니스거든요. 내 원룸 같은데 고시원 같은데 좁으니까 거실이 없으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렇죠. 몇천 원 내고 마시면서 거기 점유하고 쓰는 거죠. 특히 요즘에 루프탑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데도 네네. 이 루프탑 같은 거가 마당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런 마당 같은 공간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야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공간을 소유를 했다라면은 지금은 공간을 소비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서 살 것인가 같은 책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 못하고 어떻게 좀 획일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학교라던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공간 구조가 사회를 바꾼다라는 그 얘기인데 학교도 다 똑같이 생겼죠. 네. 아파트 다 똑같이 생겼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획일화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만약에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다 그러면은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집값밖에 안 나와요. 집값. 그러니까 획일화의 심각한 문제는 획일화가 되면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량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 성적, 연봉, 키, 체중 이런 걸로 사람들을 네, 자꾸 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체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다양성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죠. 저희 세대 때. 그걸 건축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계하시는 건축물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기능만을 담는 시대는 갔어요. 지금은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의 의미가 바뀌어서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평면도 제가 최근에 개발한 아파트 평면도는 아무 기능도 없는 방을 하나 크게 만들어요. 제일 크게. 거실이. 아무 기능도 네.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이름이 그냥 멀티룸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그래서 요가 좋아하는 사람은 요가로 쓰는 거고, 뭐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은 피규어 전시장으로 쓰는 거고, 뭐 책 좋아하는 사람은 서재로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근대 사회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갖고서 공간을 자꾸 나누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 주거에서 여기서 해결하고, 업무는 여기서 해결하고, 유흥은 여기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되게 혁신적이었네, 한옥이. 지금 무슨 생각이 네. 드냐면 한옥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상 하나에 밥도 먹고 그렇죠. 책도 읽고 거기가 찻상도 되고 네. 그리고 상을 들고 움직이면 그 공간의 역할이 싹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일종의 그것도 모바일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요. 움직일 수 있는 밥상이니까 그러니까요. 식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접어가지고 치울 수도 있고 네. 마당도 보시면은 마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탈곡도 맞아요. 하고 뭐 별거, 마당극도 하고. 별거 다 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생활에서 맞았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었네요. 네.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14층, 20층 막 이런데 서울시의 밀도가요, 용적률이 프랑스 파리보다 낮아요. 정말요? 네. 우리나라 서울의 전체 용적률이 160% 정도 되는데 네. 프랑스 프랑스 파리가 250% 정도 돼요. 이게 의외죠. 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간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빌딩들 보시면은 빌딩과 건물 사이에 빈 공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외국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나 뉴욕 같은 데 보면 이게 합벽이라고 해서 쫙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으로 버려지는 게 되게 많아요. 아. 필지 구획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필지 구획을 하고요, 주로. 유럽 사람들은 직사각형으로 하거든요, 필지 구획을. 이 사람들은 장사꾼의 마인드로 필지를 설계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꾼의 마인드로 설계를 해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햇빛 잘 들고 햇빛 잘 들면서 면적이 중요하니까 정사각형이 반듯하고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장사꾼의 마인드면은 1층에 가게 입구가 어떻게든 대로변으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붙여가지고 가게 입구가 촘촘하게 들어가기에는 직사각형 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 거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도시 구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필지 디자인이에요. 필지부터 그렇게. 지금 찾아가는
서점 이렇게 되게 주택가에 네.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서점인가 봐요. 요즘에 이런 공간이 되는 이유는 SNS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요즘에 을지로가 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만 노출이 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네, 올만한 네, 애들만 네, 다 네. 와라 이렇게. 아, 그러니까 동네 책방을 이런 골목길 안쪽에 놓더라도 SNS에만 노출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우연히 들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죠. 딱 포인트를 찍어서 찾아가는 네, 네네. 그런 거죠. Yellow diamonds in the light. And we're standing 아, 서점이 되게 자그마하네요, 진짜. 예, 진짜 작은 동네 책방이네요. 이거. what it takes to come alive. It's the way I'm feeling. I just can't deny.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공간과 made, 관련된 just 책도 you 좀 and 네. 많은 것 같아요. 건축이랑. 우리 선생책도 있어요. 네. 이쪽에. 자, 어디서 살 것인가. 명작입니다. 의식이 있으신 분이네, 이분. 네. 어떠세요? 본인 책 이렇게 딱 서점에서 민망해요. 보시면. 제가 네. 교보본고 가끔씩 가서 보거든요. 몇 네. 세가 지금 나왔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뒤에- 작가분들. 네. 저는 안 봐요. 안 봐요? 네. 책이 완전히 다양하시네요. 강박적 아름다움 막 이런 책도 있고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이런 책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점 운영하고 있는 임화경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아, 젊으시네요. 책 아, 이렇게 저요? 보고 네. 있었는데 건축 쪽 책이 되게 많아요. 건축 쪽은 저도 건축을 전공을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의 책을 네.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건축 서가를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도북스는 여기 계신 안도 다다오 선생님의 네. 처음에 이제 서점 이름을 지을 때 네. 굉장히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막 굉장히 서정적으로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이지만 또 제 메일의 아이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손님들이 이제 쉼, 안도하다 뭐 이런 주의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뭐 뜻밖의 수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의도하지 않았으나 네, 네. 네. 안도감이라는 느낌. 네, 그렇게 느껴지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더 많죠, 아, 사실은. 안도다다오를 그러시구나. 알기보다는. 책방을 어떻게 열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건축 인테리어 일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지친 게 아니라, 네. 감정 노동자잖아요. 네,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게, 정말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겠어 하고 다 때려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글도 쓰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건축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나 글 쓸 공간? 책방 열래? 이렇게 너무 단순한 마음으로 서점을 4년 전에 열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And today 그러니까 서점
운영은 어떻게 잘 되세요? 이거 너무 아, 서점 운영 잘 안 되죠. 왜냐면 여러 루트로 책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작은 서점에 제 큐레이션에 맞춘 서점이 잘 운영된다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게는 여기 마포 내에서 서점협동조합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도움이 되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마포의 책은 마포에 있는 서점에서 사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것도 이제 수익이 되겠죠. 팬이셨대요. 서점 주인이. 아, 네. 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실제로 아. 보시니까. 너무 TV에서 보는 좀 연예인 네. 보는 듯한 그런 연예인 느낌이고요. 보는 느낌이시고. 네. 근데 같이 건축 전공을 하셨으니까 어떠세요? 이 큐레이션 보시니까? 실제로 네. 건축을 많이 아시는 분이 책을 골랐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건축책을 안 보는 사람이어서 아, 네. 이런 책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뭐 서점을 하고서 보는 책들도 많고요. 네. 사실은 건축이라고 하긴 하지만 건축보다는 이제 도시나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네. 사람한테. 하지만 도시나 마을이나 공간은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럼 접근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사는 도시, 내 동네, 내 공간 이야기 이런 걸로 좀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 그런 류의 책을 좀 많이 갖다 둔 편입니다. 네. 한국은 사실 공간이나 도시라고 하면 딱 부동산. 네, 네. 그걸 생각하죠. 네. 저희 출판사에서도 그래서 제목에서 절대 건축을 넣으면 안 된다. 아, 네. 그런 넣는 느낌이. 순간 책 안 팔린다고. 네. 이렇게 약간 전문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살짝. 네. 공학적이고 약간 사우디 건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엔 도시라는 말 많이 쓰고요. 음. 건축 대신 공간이라는 말 많이 맞아요.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니 책 많으신데 혹시 이렇게 좀 추천하고 그런 책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동네 서점들이 서점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서점에서는 안 팔리는 책이 다른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고 그럼요. 이런 것들이 네.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나 도시 이야기를 쓴 도시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이 책을 읽고서 좀 즐거웠던 게 뭐냐면 작가가 건축을 이렇게 해서 치유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한번 고민해 볼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아, 나도 계속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좋았고요. 또, 예,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이런 작은 생활을 권하다? 이런 거는 약간,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사는 법, 그리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 이런 거를 얘기한 책이라서 즐겁게 좀 읽고 많이 추천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공간도 있나 봐요, 이 안쪽에. 아, 안쪽 공간이요? 조금 어두워서 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 키에 딱 적당. 아, 공간이 아, 되게 네. 예쁘네. 현재는 이제 소모임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책을 고르셔서 읽고 가고 싶은 분들한테 공간을 좀 내드려요. 그래서 좀 편하게 서점이 앞에 제가 같이 있으면 일단 너무 분위기가 뭐를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선이 없는 곳에서 좀 편히 즐기시라고 제가. 이 책장도 지금 제가 다른 데서 쓰던 거 가져왔는데 사실 책을 놓기에는 이게 작고 불편한데 여기는 판매용 책이 아니라 제 책들 중에서 이제 같이 읽었으면 네. 좋을 만한 책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가끔은 손님들이 보고 나서 뭐 어떤 책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활용을 하려고 그냥 갖다 놓은 정도입니다. 이거 어디서 주워갖고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순 거는 나무 판재를 주워서 제가 리폼을 한 거예요? 잘라서 만든. 나도 네. 내 방에다 이런 거 책 뭘 봐? 놔야겠다. 내가 아, 지금 네. 읽고 있는 책 같은 거 이렇게 네, 딱 넣으면 네. 좋겠다. 선생님 책 추천해 주실 책 있으시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많은 책 중에서 읽은 게 딱 두 권이 있네요. 아, 정말요? 네, 나 건축가 안도다다오라는 책하고요. 아, 그다음에 다시 집을 순례하다 두 책인데 그 하나는 건축가가 자기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에서 건축가의 일을 담담하게 그냥 속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디자인한 사람은 알지만 그 사람이 설계한 집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되게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집을 심도 있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둘 다. 근데 이렇게 어떤 네. 개인이 만든 특정한 공간에 네. 들어오면 좀 주인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정리는 돼 있으나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게 저는 좋아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여기 인테리어 좋겠어요. 직접 하셨죠? 네, 직접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테리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과한 장식이 하나도 없고 소품들 하나하나는 다 스토리가 하나씩 조금씩 있고. 근데 그 재활용들이 어떻게 보면 골동품처럼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적소되어 있으면서 스토리가 읽힌다고 해야 되나? 그거 좋은 것 맞아요. 같은데요. 서점 이제 4년 되셨는데 뭐 목표가 있으세요? 도시나 네. 공간에서 사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아니면 그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거든요. 안도북스에 가면 그런 책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서점이 되고 싶고 그래서 늘 계속 공부해야겠지만 도시나 재생 아니면 그런 뭐 공간에 대한 걸 계속 공부하고 네. 네, 관심 갖고 해서 언젠가는 안도북스는 이런 책을 파는 서점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네, 목표예요. 저기 포스트잇이 아까부터 네.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저거는 사실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한데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서점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네네. 읽은 책에 대한 짧은 독후감입니다. 네. 아, 그래서 손님들이 이 여러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 느낌을 조금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막 사실 이렇게 읽고 나서 보통의 이제 책 네. 속에는 대부분 다 좋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별로다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래요? 별 하나 재미없었다. 뭐 이런 이번 어떤 작가의 이번 책은 별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아주 썼던 것 솔직하게. 같아요. 네. 그 책은 꽂아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무도 안 사요? 취향이 그래도 다들 사요? 그럼요. 취향은 다들 틀린 거기 때문에 제 취향을 제 취향은 이렇다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여기는 방명록도 쓰세요? 손님들이? 방명록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 안도북스를 어떻게 들어오신 느낌이 어땠는지 묻고 궁금해서. 싶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 여기 어때? 이런 거를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심하게 안도북스에서 책을 보신 느낌과 이런 걸 적어주세요라고 소심하게 한 켠에 놨던 건데요. 손님들이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 그림도 그려주시고 느낌도 써주시고 재밌게 읽은 문장도 적어주시고 하는데 지금은 저게 5권, 6권 쌓았는데 좀 제 안도북스의 재산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어디 가면 낙서를 하잖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렇게 나무 같은 데도 나무에도 낙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낙서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상을 제일 볼 수 있는 거는 화장실 낙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은밀한 공간이고 거기에 써 있는 그것들이 주는 게 제일 솔직하다. 요즘에 쉽게 말하면 댓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흔적들을 누구든지 남길 수 있게끔 해주는. 한 줄씩 이렇게 네.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might hide it with that smile on your face, but I see it in your eyes. I get this feeling that inside there've been days you couldn't smile no matter how hard you tried. You paint over your emotions like a tragic work of art. Though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I can feel your beating heart. 오늘 이렇게 유현준 선생님 모시고 안더북스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지금 다 읽고 오셨다고 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선생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복해지려면 저희를 싸고 있는 공간들이 구조가 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세금 정책과 행정 정책이라면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공간 구조다. 어떤 식으로 공간 구조를 우리가 바꾸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건축가 입장에서 고찰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살 네. 것인가 그러면은 몇 평짜리를 살 것인가 보통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은 답을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정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들은 되게 읽고 나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디 사라는 거야? 옥구동이 낫다는 거야? 네. 아니면 한남동이 낫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고 오셨으니까 각자 질문하고 싶으신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아파트들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유현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지. 아파트에 좋은 점도 많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사회를 근대화를 만든 데 큰 공을 세운 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 아파트 만드는 거 보시면요. 기록 사진을 보면은 흙바닥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칸만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거실, 뭐 안방 이런 식으로, 욕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사람들이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도 지불하고 그 건설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라에서는 물론 그 건설회사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없던 부동산 자산을 시공회사와 그다음에 건물을 계약한 사람과 정부가 셋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자산을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모델들을 많이 답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중국이 그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해안 도시가 형성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중간중간에 내륙에 도시를 만들고 부동산 개발하고 해서 화폐량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순기능이었다고 봐요. 단점은 그거를 다양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급했거든요. 표준화를 시켜서 대량 생산해야지 싸게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 같은 데 보시면은 집합주택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디자인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그 교수님이 되게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축물은 뭘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모레 퍼시픽 사옥을 저는 뽑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계를 해도 딱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당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컨셉이거든요. 그게 공간으로 이 사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위로만 수직으로 해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쪽으로 생기잖아요. 사실은 높게 만들어진 공간들은 밖에서는 보이지만은 실제로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루떡같이 계속 팬케이크 쌓아놓듯이 올라간 거라서 층 간의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아주 그런 면에서 높이도 높지 않으면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게 디테일도 되게 훌륭하고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저는 건축학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못하고 산 것 같아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집이나 아니면 과거에 맞아요. 배웠던 학교 공간이랑은 좀 다른 체험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공공건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 공모전을 통해서 되게 돼 있어요. 공모전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상한 거를 뽑기 시작하면은 정말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공모전에 안 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의 건축을 바꾸려면은 저의 독재자적인 마인드로 욕심을 낸다면은 정말 모든 공공건축물들의 심사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거 좀 뭐 하면은 전 세계 프리츠커상 10대로 받은 수상자 20명한테만 모든 계획안을 보내서 걔네들 보고 뽑으라고 하는 거야, 랜덤하게.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난 마음 놓고 낼 것 같아. 평가를 제대로 받으니까. 공모전 여러 번 떨어지셨나 봐요. 몇십 번 떨어졌습니다. 뭐 더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계신 분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세계 이제 다른 마을이나 도시를 많이 가봤는데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혹시 이 도시는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그런 도시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로마입니다. 로마. 네. 로마가 저한테는 정말 저한테 딱 맞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만 가면 그림이 그리고 싶어져요. 거기 가면은. 사실 2번에 걸친 도시거든요. 그 도시는 실질적으로 한 2000년의 역사가 하나의 압축된 트레이싱 페이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깊이가 다른 거죠, 사실은. 다 그런 정도 수준의 조각가가 현재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좌절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런 미술관을 딱 가잖아요. 가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걸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쟤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데 가지고 현장학습을 이런데 와가지고 저걸 그리고 그런 애면은 안목이 나보다 얼마나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런 예술이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산업이 네, 발달한 그렇죠. 것 같아요. 뭐 패션도 그렇고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수천 년의 선조들의 노하우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겨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도시라는 거를 가진 지가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된 국가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국가는 가졌었죠. 국가는 있었지만 도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